반갑습니다. 맘스터디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 곧 있으면 학교에서는 받아쓰기를 시작할 텐데요. 받아쓰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 한글 공부 받아쓰기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한글을 아직 깨치지 못했다면 우리 부모님들 조금은 걱정이 되겠지만 받아쓰기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해요. 입학을 해서 적응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는 급수 받아쓰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이들보다는 엄마들 마음이 더 조급하고 급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엄마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집에서 연습할 때는 척척척척 잘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급수 받아쓰기만 하면 아는 것도 틀려오니 이것처럼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선생님과 엄마가 불러주는 받아쓰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엄마랑 받아쓰기를 할 때는 엄마가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불러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 쓸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단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 아이가 끝까지 다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를 못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면 학교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매일 듣는 엄마의 음성은 익숙하기 때문에 엄마가 발음이 부정확하게 불러줘도 우리 아이들은 대충 알아듣고 받아쓰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의 음성은 익숙하지 않아서 선생님의 발음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커서 뒷자리에 앉았다면 선생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긴 경우는 중간쯤 쓰다가 아이들이 귀찮아서 그냥 안 쓰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직 1학년이고 학기 초이기 때문에 선생님께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1학년이 아니랍니다.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읽고 쓰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아이들도 시간 안에 듣고 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하니 마음이 급해져서 아는 문제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긴장하는 우리 아이들, 아는 것도 틀리는 아이들에게 받아쓰기를 잘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받아쓰기를 잘 볼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줘야 합니다. 공부방에 오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받아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왜 받아쓰기를 해야 하는지, 왜 시험을 봐야 하는지 시험에 대한 목적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받아쓰기 100점 받으면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왜 시험을 봐야 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시험은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려줘야 합니다. 받아쓰기 연습을 할 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받아쓰기 하자 준비해 라고 얘기를 하면 연필과 지우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선생님의 입모양을 쳐다보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1번 문제를 적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적지 못하고 2번 문제로 선생님이 넘어갔다면 2번부터 적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2번을 다 적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1번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쓰기가 빨라서 빨리 적고 기다리는 친구들은 자기가 쓴 문제를 틀린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읽어보면서 확인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줘야지만 우리 아이들은 받아쓰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은 2번, 3번을 부르고 있는데 1번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1번 문제만 계속 붙잡고 있다가 2번, 3번 짧고 쉬운 단어들도 못 쓰고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알려줄 수 있는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받아쓰기 연습을 시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받아쓰기를 해야 하는 문장을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한번 듣고 귀에 익숙해져야 듣고 쓰는 것에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장의 뜻을 이해시켜 줍니다. 받아쓰기 문장의 일부분은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동화의 내용을 중간에 뚝 잘라서 문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간 부분만 문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장이 뜻하는 바를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받아쓰기 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동화를 아이랑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거나 동화 속에 받아쓰기 할 부분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받아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틀린 문장 다시 연습하기입니다. 한글은 읽기와 쓰기가 다름을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시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고쳐야지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시험을 보고 나서 아이의 마음을 물어봐 줘야 합니다. 시험에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오늘 시험은 어땠어? 조금 힘들었어?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힘들었다, 조금은 어려웠다, 또는 여러 가지 아이의 감정을 얘기를 하면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오늘보다는 더 편안하고 잘 될 거야. 엄마랑 연습하자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해주고 아이를 좀 다독여 주시면 됩니다. 시험은 친구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지 정서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편안하고 안정이 된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읽고 쓰기가 술술술술 잘 되는 친구들은 이런 점들을 얘기해 주면 되지만 받아쓰기를 다 틀려서 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친구들은 한글 깨치기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낱글자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권합니다. 한글 읽고 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학교 공부 따라가기가 좀 많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들 따라서 학교 진도 따라가는 학습만 하다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이들 몸과 마음은 바쁘고 힘든데 실제적으로 학습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르고 인지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실력에 맞추어서 진도 설정을 해서 학습을 한다면 학습 효과가 매우 빨리 나오기 때문에 어머님들, 아버님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글 학습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부모님들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작정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씩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또래 친구들은 책을 읽고 또는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를 한다면 한글 깨치기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주 쉬운 놀이 학습부터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시시하고 조금 유치해 보이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학습에 관심이 많아지고 한글 공부가 신나고 재미있어져서 또 할래요, 또 하고 싶어요,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100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겁도 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겁을 먹고 긴장을 해서 잘하는 친구들도 틀리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요. 5개를 맞췄다면 다음에는 6개를 맞춰보자 하고 격려해 주시고, 6개를 맞췄다면 크게 칭찬을 해 주시면서 다음에는 7개를 맞춰보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조금씩 높은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더 신이 나서 자신감이 생겨서 계속 잘하게 될 거예요. 아이 스스로 만족감이 높아지고 내가 잘하네, 나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받아쓰기 연습을 열심히 할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받아쓰기 보고 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처음 뭐부터 물어볼까요? 몇 점 받았어? 누구누구는 몇 점이래? 이렇게 물어보는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쁜 눈으로 온화한 말투로 몇 점 받았어? 누구누구는 몇 점이야? 이렇게 아무리 예쁘게 말을 해도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다른 아이와 비교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느낍니다. 아이들 기억 속에 비교를 당하는 기억들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경쟁 상대는 친구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기억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학년이 되었을 때도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이랍니다. 남과 비교하는 행동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 공포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하는 아이들은 고학년이 되어서도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해져서 혼자서도 척척척척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런 아이가 꼭 될 거라고 맘스터디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모님들께 도움되는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생각하며 교육하는 맘스터디를 믿고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맘스터디에 있는 영상으로 복습도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